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주론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주론을 하기 앞서 갖고 기존에 여러분들은 점수학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점수학이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초론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자, 선초는 우리 사주를 동일하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몇백 명씩 된다 그랬죠. 그 사람들은 절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후천운이 다르니까요. 우리 이제부터는 이 선천운인 사주에 후천운인 부모의 기세, 또 후천운인 배우자의 기세를 연동하는 법에 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 연동하는 법을 공부를 하기 앞서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이 사주의 형태론에 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사주에는 형태론도 있고 기세론도 있고 순환론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사주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주인가를 여러분들은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사주의 형태는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주에 목화토금수라는 5가지 오행이 다 들어있는 경우요. 또 목화토금수라는 오행 중에서 하나가 비어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요 우리는 정상적인 형태다라고 해가지고 정격의 사주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격의 사주라고 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게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사주학, 우리 오행학은요 절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어떻게 연동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그죠? 아무리 좋은 묘목도요 기르지 못하고 관리를 안 하면 빨리 죽어요. 그리고 아무리 나쁜 묘목도 열심히 관리하고요, 그리고 약도 주고 잘 기르면 굉장히 잘 자라게 됩니다. 사주학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천운이 사주에 어떠한 후천운이 연동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 점 꼭 명심하시고요. 정격과 병격으로 나뉘게 됩니다. 정격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5가지 기세가 다 있는 경우, 또 4가지 기세로 만들어진 경우, 병격은요 사주에는요 하나의 오행으로 사주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2가지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고요, 3가지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병격의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정격의 사주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케이스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주학은요 실제 사주를 보면서 케이스별로 자꾸 익혀나가게 되면 가장 빨리 늘게 되니까요, 제가 사주의 정격의 사주와 병격의 사주의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정격의 사주의 케이스입니다. 정격의 사주 중에서 우선 갑술년, 신미월, 계묘일, 정사시입니다. 자, 보세요. 목이라든가 화, 토, 금, 수, 이 5개가 다 있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5가지가 다 드러나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정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요, 갑술년, 신미월, 임자일, 경술시예요. 자, 여기는 보니까요 목, 토, 금, 수 있는데 화라는 오행이 드러나지 않죠. 물론 목이 드러나지 않아도 마찬가지고요, 금이 드러나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 가지 오행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주학 용어에서 순생이라는 용어, 순생론이라는 걸 또 배우실 건데요, 그러한 경우에요 없으되 없지 않고, 이때 없음만 못한 그런 어떤 원리들을 또 배워나갈 거예요. 이러한 4가지 형태도 우리는 저절로 그 없는 오행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정격의 형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가지, 4가지 케이스예요. 자, 다음으로요, 병격의 사주 형상입니다. 병격의 사주 형상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기축, 무진, 기축, 무진시예요. 자, 이렇다면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다 토로 구성되어 있죠. 실제 사주들입니다. 만세력에 나와 있는 실제 사주들이에요. 자, 다 토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목으로 구성될 수도 있어요. 또 화로 구성될 수도 있고요, 금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수로 구성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사주학에서는요 토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토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 목으로 되어 있으면 목국이겠죠. 이러한 형상을 우리는 국이라 그러고요, 성명학에서는 이러한 형상을 우리는 전왕사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토전왕사주가 되겠죠, 그죠?
이러한 형태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격의 경우는 병약론이나 성명학에서 억부론이 성립한다 그랬고 이 병격의 경우는 성립 안 한다 그랬죠. 그죠? 여기에 순환이 있을 수 없고 기세가 있을 수 없잖아. 그죠? 토밖에 없는데 이 병격의 형태 눈으로 익히도록 하세요. 토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병술, 무술, 정축, 병호예요. 자, 이런 것은 화하고 토밖에 없죠. 화는 토를 생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토의 기세는 있는데요. 화를 생하는 목의 기세는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화는 궁극적으로 사라지게 되고요. 토만 남게 된다라고 해서 이건 역시 우리는 토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개의 차이점은요. 이건 하나로 돼 있고 이거는 정화, 병화, 화라는 기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화의 기운은 일간을 중심으로 하는 억부론에서 보면 좀 신약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약전황사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한 전황사주. 물론 약한 토전황사주입니다. 이거는 강한 토전황사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주학에서는 두 가지 다 토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로 되어 있는 케이스예요. 자, 그런데 두 가지로 되어 있는 케이스 중에서 이어지는 케이스가 아닌 다른 케이스가 하나가 존재를 해요. 자, 그 케이스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을류, 갑신, 을류, 갑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천간은 다 목으로 되어 있고요. 지지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섞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목과 금은 서로 이어지지 않죠.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에요. 이런 케이스는요, 목하고 토가 될 수도 있고요, 목하고 금이 될 수도 있어요. 화하고 금이 될 수 있고 화하고 수도 될 수 있어요. 또 토하고 수가 될 수 있고 토하고 목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물론 금하고 목도 될 수 있고 금하고 화도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케이스인데 기세가 비슷할 경우 서로 대립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케이스를 사주학에서는 대립의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변형된 형태예요. 이러한 형태들 두 가지로 있지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케이스, 또 아까 두 가지로 있지만 이어져 있는 케이스, 이러한 경우들 변격이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세 가지로 되어 있는 케이스예요. 자, 정해년, 을사월, 을사일, 이무시입니다. 자, 이 케이스는요, 수, 목, 화의 삼생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수는 생하는 금이 없어서 궁극적으로 그 기세는 사라질 거예요. 왜? 수는 목을 생하니까, 그죠?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화를 생하니까 수의 기세는 사라지고 궁극적으로 남는 거는 화만 남을 거예요. 이러한 케이스는 간혹 보면 정격이 될 수도 있고 변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케이스에서 대운을 제외하고는 이 케이스는 변격의 케이스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격과 변격에 관해서 제가 형태를 보여드렸는데요. 대한민국에 있는 어떠한 사주도요, 이 다섯 가지 형태를 벗어나서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주학은요, 어떠한 빈틈도 다 성립을 해야지만 그것이 이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격과 변격을 배워야 하는 경우, 이유는요, 요 사주 형태를 배워야지만 내 배우자, 또 내 부모님과의 오행을 연동시킬 수 있어요. 자, 내 사주가 8자고요. 이름이 2자고 대운이 2자죠. 12자예요. 배우자 역시도 사주가 8자고 이름이 2자고 대운이 2자, 12자예요. 자, 두 개 합치면 20넉자나 되겠죠. 20넉자가 될 수 있을 건데요. 간혹 보면 투간이 되기도 하고 투출이 되기도 해서 28자로 볼 수도 있고 27자로 볼 수도, 6자로 볼 수도 있고요. 뭐 21~2자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요, 20자가 넘어서기 때문에 오행은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연동시키는데 이 사주에 뭐 어느 오행이 없어갖고 이런 말은 절대 존재할 수 없고요. 우리 속칭 말하는 합충 이런 것들은요, 모든 케이스에 다 적용돼 버립니다. 왜? 20넉자나 있는데 거기에 안 나오는 어떤 게 뭐가 있겠습니까? 12운성 이런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지 대운이 변해가면서 그 어떤 형태로 하나의 변화에 의해서 사주가 연동이 달라짐으로써 어떠한 현상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 현상들을 밝혀나가기 위해서는요, 이 사주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주의 형태를 가지고 두 개를 결합하기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사주의 형태 익히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생소한 것들, 어쩌면 여러분들 처음 듣는 이론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늘 선천운만을 보고 사주를 판단하는 점술만 공부했으니까 학문을 두 가지를 연동시키기 위한 어떤 학문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니까 처음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주만 8자만 갖고 자꾸 판단하게 되면 그건 점밖에 안 돼요. 그럼 당사주나 뭐 모감이나 자미도수나 주역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냥 점쟁이에요. 그렇지만 이 형태를 익히셔 갖고 다른 형태와 결합해서 어떤 결과를 산출해내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면 그것은 학문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음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오행의 기세론에 관해서 또 공부를 할 건데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모두 제대로 된 진정한 오행학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 점쟁이 되지 마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